췌장이 무너지면 다음은 혈관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는 그 진짜 순서. 지난번 췌장 영상 보셨죠? 그때 댓글에 이런 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가 봐요. 저는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거든요.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오래 지켜봐온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무너지는 사람은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10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10분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췌장 얘기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처음엔 조금 늦게 반응하다가 나중엔 반응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 그게 당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혈당 관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췌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른다는 게 단순히 숫자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가 진해지는 겁니다. 맑은 물에 설탕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혈당이 높아질수록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 끈적한 피가 혈관 안을 흐릅니다. 깨끗한 강에 흙탕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바닥이 서서히 오염되고 강옆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지속되면 강 전체가 망가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끈적한 피가 흐를수록 혈관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벽 안쪽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 지방, 혈소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쌓입니다. 이걸 플라크라고 합니다. 혈관 안에 쌓이는 찌꺼기 덩어리입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커집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피가 지나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플라크가 터집니다. 그 순간 피가 굳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쌓인 결과가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진짜 아무 신호가 없냐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무시합니다.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손발이 예전보다 차가워졌습니까? 아니면 자꾸 저리거나 뭔가 둔한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손발이 찬 편이야.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렇다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을 잃으면 피가 몸의 가장 먼 곳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손끝, 발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신호가 납니다. 차갑고 저리고 둔해지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떠십니까?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뿌옇거나 목 뒤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사이에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관은 쉬지 않거든요. 자는 동안에 무리가 가면 아침에 몸이 그걸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밤사이 혈압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 결과가 아침에 무거운 머리, 뿌연 눈, 뻐근한 목 뒤입니다. 매일 아침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확 졸리십니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십니다. 식곤증이라고 넘기십니다. 밥 먹으면 원래 졸리지, 낮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확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하게 쏟아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것. 이 롤러코스터가 혈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은 충격을 받습니다. 혈관벽이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처음엔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0번 이상,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반복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버티지 못합니다. 단순한 식곤증이 아닌 겁니다. 혈관이 매번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나 손발 찬데? 나 아침마다 머리 무거운데? 나 밥 먹으면 엄청 졸린데? 그렇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니까요. 정상처럼 느껴지니까요. 인간의 몸은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것을 버팁니다. 말 그대로 한계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한계가 넘어가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날까지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 뇌졸중이 오기 전날까지 평소처럼 생활하던 사람, 이런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몸이 마지막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끝나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상위권에 있습니다. 2위, 3위입니다. 이게 모두 혈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지금 40대, 50대 이상이시라면 이미 그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이시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혈관이 받는 하루하루의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째, 배고플 때 드세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대부분은 배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됐으니까 드십니다.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드십니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또 올라갑니다. 혈관이 필요 없는 부담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하루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천천히 드세요. 빠르게 먹을수록 혈당이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그 충격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10분을 더 쓰는 것 뿐입니다. 그 10분이 혈관을 살립니다. 셋째, 식후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 혈관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혈관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췌장에서 시작한 문제가 혈관을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뇌입니다.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췌장에서 시작해서 혈관을 거쳐 마지막에 뇌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그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